그런 점을 놓고 보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미국과 유럽의 기술 수준의 발전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술 발전 정도가 유럽보다는 앞서 있을 것이다. AI에 관련된 모든 산업들은 눈여겨보실 만한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설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국 주식시장이 요즘 핫하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3번 연속에서 3일 연속 하락 장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기술기업이 등장을 했고 기술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학개미들도 많으시고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국 주식시장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기술기업들의 상황이라고 할까요? 기대 수익 등등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미국의 주식이 올라가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기대 수익이 올라야지만 미국의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뭐 상식이고요. 그렇지만 미국은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택틱이 있습니다. 이 전술이 뭐냐면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이 흩어져 있죠. 각자의 어떤 파트별로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 또 장비 쪽으로 개발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광학기계를 만들어내는 반도체 장비 회사도 그 회사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부품 장비 업체로부터 받아들여서 조립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구의 기업 행태를 보면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다 점유하는 그런 일본과 한국식의 어떤 기업 행태가 아니고 각각의 역할이 스타트업과 벤처 형태로 중소기업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 모든 기업들이 주식 상장은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가치를 올리냐면은 기술 기업들이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기술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재화, 인하우스 모델로 만들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할 경우에는 인수합병을 시작을 합니다. M&A라고 하죠.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이 기업이 이런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을 인수를 하니까 앞으로 이 기업의 행태는 AI 쪽으로 간다, 우주항공으로 간다, 바이오 쪽으로 간다, 암 중심이다, 비만 치료다, 대머리 치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잡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당장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주가도 올라가면서 주주로부터 투자도 받게 되고 주가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회사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중요한 기술 기업들의 변화를 제가 거시적으로 오늘은 짚어드릴까 합니다. 참고하셔서 투자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M&A는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M&A가 일어날 가능성이 2025년부터 상당하다고 느끼는 하나의 그 징조라고 할까요? 시그널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애플과 메타 간에 AI에 관련된 기술 협력 뉴스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팅 회사가 메타가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두 기업이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질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AI, 인공지능 쪽으로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 그래서 AI에 관련된 모든 산업들은 눈여겨보실 만한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AI 산업이 발전한다, 성장한다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모습은 메타와 애플의 AI와 관련된 인수합병 또는 연합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최근에 EU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독과점 규제에 대한 법률 적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게 하나의 제동장치가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재벌,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의 형태는 수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계열사를 통해서 시장을 점유를 하잖아요. 시장이 완전 경쟁이 좋으냐 독과점이 좋으냐라고 할 때 당연히 완전 경쟁이 좋은 거죠. 많은 경쟁자들이 모여서 상품과 제품을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가격 경쟁이 일어나니까 그 가격 경쟁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또 품질이 나쁜 회사들은 도태되기 시작을 하고 품질이 양호하고 가격이 낮은 업체들이 살아남으니까 완전 경쟁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 기업들의 발전 양상은 많은 기업들이 완전 경쟁 형태로 달려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는 미래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국가의 하나 정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 되면은 그런 큰 거대한 컴퓨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고 그 밑에 수많은 다양한 플랫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수많은 회사들이 존재한다고는 말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의료 플랫폼이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의료 플랫폼 데이터를 다 담아버리면 다른 회사들이 차별화된 의료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의 형태는 저는 미래에 볼 때 독점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고 과점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 따라서 교육, 의료, 보건 뭐 이런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인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과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미래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UPS라고 하든지 페덱스라고 하는 미국 기업들이 현재 집적하고 있는 이렇게 끌고 모으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독점 형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그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법안들이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현재는 유치 산업 형태로 이제 성장하는 산업 형태로 데이터와 관련된 또 AI와 관련된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도록 어느 정도 느슨한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 쪽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딥마인드도 그렇고 유럽도 나름대로 AI 기술이 발전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독점 형태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또는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놓고 보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미국과 유럽의 기술 수준의 발전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술 발전 정도가 유럽보다는 앞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정보를 기업들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독점을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형태를 가고 있어서 산업이 발전하기 전에 데이터 운용에 대한 제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좀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향후에 이런 디지털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4.0 산업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기술 기업과 또 유럽 기술 기업과의 경쟁을 이야기했으니까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중국의 전자장비 또는 중국의 데이터를 쓰고 있는 제조업체들, 첨단 기술 제조업체들에게는 수입이라든지 미국 국내의 판매 또는 활동에 서비스 활동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근본적인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의 AI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또는 경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고 있는 언어권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또는 컴퓨터의 검색어에 있어서 그 빈도수를 놓고 보면 영어를 따라올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데이터의 포집과 집적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와중에 중국이 미국의 AI 기술을 따라올 수 있는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은 룰 세팅에 있어서 좀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그런 보관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최근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인수합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려고 하는 조짐이 나타났다. 그게 메타와 애플 간의 협력 또는 인수협의가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에 대해서 미국 정부보다는 EU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은 하나의 법례, 사례로 인해서 미국이 상하원이나 미국 많은 스탁 익스체인지 등에서
이런 기술 협력에 대한 또는 독과점 형태에 대한 시장 규제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하나고요.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의 어떤 그 약진,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나 또는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제 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엔비디아 주식으로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끌고 와서 왜 엔비디아 주식이 이렇게 3조 달러까지 시총이 막 증가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하는 그런 시총이 되었었느냐, 또 앞으로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미래에는 메타라든지 또는 테슬라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AI를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과의 합종연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자동차 여러분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전체 비용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체 전기자동차의 40%를 차지하니까 결국 많은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야, 이 비용이 많은 배터리를 갖다가 인하우스 모델로 개발해서 사내에서 생산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경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리튬 공장에서 이제 화재 사건도 나고 했지만 그만큼 이 배터리라고 하는 산업이 미래 발전 산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밝은 쪽보다도 조금 어두운 쪽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화학 물리적 기술이 안정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공급될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 확보가 되면 배터리 공장을 자체 내에 계열사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열사로 가져가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 공장을 지어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기존에 진출해 있는 미국 내 LG도 있고요. 도시바도 있고 파나소닉도 있고 그죠? 중국계 기업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SK도 있고 SDI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과의 인수합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배터리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캐나다에 있던 회사 하나를 인수를 해서 뭐 미국 배터리 제조회사라고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LG나 삼성이나 SK 같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이면서 미국에 투자해 있는 회사들의 움직임을 한 10년, 20년 놓고 보시면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와 인수합병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의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20년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형태의 배터리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